JBC 뉴스 애청자 여러분, 제가 밤늦은 시간에 우리 애청자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인신강금 1279일째. 1279일째 하루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빨리 늦은 시간에 방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날 30일로 걸러가지고 30분 남았습니다. 30분. 제가 30분 정도 방송하다가 여러분들 잘 주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되면 주무십시오. 오늘 JBC 뉴스 방송이 좀 다운됐습니다. 여러가지 유튜브에 있는 그 모든 방송 시스템들이 다 새롭게 변형이 돼가지고 그걸 적응을 못해가지고 계속 이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좀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늦은 밤 시간에 또 무거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대한민국 현상의 가장 큰 두 가지 큰 이슈가 추미애 아들 검찰이 면죄부 준다는 것들이죠.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검찰이 추검찰이 됐고 또 법무부가 추모부가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제 오늘 또 법무부는 차량 시도 이제 이 감염위험이 있다. 중국산 역병 감염이었기 때문에 아주 세차게 단속하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드디어 이 정권이 미친 것 같습니다.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하나의 미친 정권이 마침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미친 정권이 또 한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소각되어 죽어가는데도 구하지 않고 특히 문재인 씨의 10시간 미스터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청와대 입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또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문재인이 낸내할 시간이다. 잘 시간인데 깨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보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관련한 대책 계획을 했다. 그런데 그날 NSC에서 어떤 대책 계획을 했는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아마 거기에 따르는 이 면담 기록들이 또 이 본인들의 발언 기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록들을 사사지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이 북한과 한 라인이 개설돼가지고 이 관련해가지고 김정은 지지하는 추종 세력들이 문재인을 펜싱하고 바로 그 추종 세력들과 북한 고위층과의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들. 지금 시중에는 이제 각각의 의구심들이 의문을 품어가지고요.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잠깐의 대한민국이 마침내 한편에서는 이 김정은이가 지금 대리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 문병 정권이 이 국민 소각, 우리 한국민 소각 관련해가지고 이 국민적 분노, 국민적 의혹 확산에 대해서 이것의 정확한 해명과 정확한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아마 이런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고 또 그 꼬리를 숨기려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또 탄압을 하면요. 그것은 스스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어찌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추모부, 법무부가 차량 시 자체도 금지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 탄압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정권의 말년이, 이 정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작동이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방송하는 겁니다. 일단 인트로 한번 듣고 봅시다. 자, 늦은 밤 시간이니까요. 옆에 사람들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무시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연휴의 시작이네요. 뭐 우리 정계분들에게는 이제 오늘 하루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마음에 늦은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오늘 제가 아까 오후에 한 5시경에 속보로 하나 적었는데요. 백악관에 문재인 체포하라 청원 사이트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마침내 오늘 9월 29일 날 오후 4시에 정해가지고 100만 명이 승리했습니다. 100만 명. 그리고 백악관 그 청원 사이트에 문재인을 체포하고 구속해라 하는 이 설명 사이트에 청원에 100만 명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경사났습니다. 문재인 씨 가문이 영광입니다. 그 백악관 사이트에 외국인 이 권력을 찬탈한 자의 어떤 그 구속을 촉구하는 그 사이트에 100만 명이 성명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가 워싱턴 백악관뿐만 아니라 미 언론들도 주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백악관 청원 사이트 오픈에 세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이 100만 명을 성명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문재인 씨는 여러모로 세계 톱빛감입니다. 아주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진짜 뭐 살다가 별일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으로서 또 이런 상황을 접하는 상황에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나마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 있었는데 이런 청원 사이트에 100만 명이 돌파했다는 거니까 속이 시원하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자, 이거 지금 이제 방송이 여러분들 잘 되죠? 방송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방송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요. 자, 방송이 뭐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되죠? 그죠? 법무부가 우리가 뭐 시위를 금지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차량 시위마저도 이제 예를 들어 안전상 이유, 어떤 교통 어떤 흐름이라든지 방해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좋다. 뭐 우리가 그 부분들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이 자체를 가지고 차량 시위도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라고 짓거리는 이 정신나간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의당 좌파다운 더 좌파 정당 정의당에서도 차량 시까지 막는 것은 집회 자유를 막는 것이다부터 이제 또 법조계에서도 이거 자체가 마치 긴급 조치를 발동하는 것 같다라고 또 뭐 계엄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는 이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금지했던 것은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어쨌든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뭐 좌파들 목을 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사실상 집회하면 둘째가면 서로 할 집단이 민노총, 정교조 등 이런 집단들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집단들에게도 정부가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라는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표를 입히기 모르겠지만 또 정권이 바뀌고 한다 그러면요, 저들의 어떤 집회 자유를 옥죄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문법 정권이 이 긴급 이 악법을 하나 지금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공화당은 그날 이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각자 전국 각 시도당별로 1인 기자회견 형식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이번에 이제 개천절 집회를 기획했던 우파 여러 단체에서도 뭐 1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회견 형식 또 1인 시위 형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자체는 그것을 잡을 드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요. 아무튼 뭐 이 정권에게는 지금 현재 어떠한 빌미도 제공해주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또 자체적으로 이번 또 추석 지나서 추석 플러스 이 강화문 집회 그것도 이제 1인 기자회견, 1인 집시 이 관련해가지고도 아마 이 문방 정권 정도면 여권 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권 내는 데 있어서 이들의 함정에 걸려들지 말고요. 한편으로 또 걸려들려면 마음대로 걸려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이 민노총이라든지 또 이 전대협이라든지 이런 이 완전히 친북 성향의 이런 그 조직들이 학생운동이라든지 혹은 노동운동을 할 때 얘들이 한 번이라도 법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수려고 공격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 대한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 뭐 우파 국민들 한판 붙으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어정쩡쩡쩡쩡 하다가는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우파들을 탄압시키는 빌미 또 우파들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겁니다. 제 말은 하려면 단디 하시고 안 하려면 그냥 말아라 이겁니다. 괜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준다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사람 그걸 괜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집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집회에 있어서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이 정권과 한판 승부를 펼칠 것인가. 지금 뭐 부정선거를 외쳤던 그 민경욱이라는 의원은 미국 가서 이빨 치료나 받고 있고 미국 가서 뭐 살국수 먹는 거 사진이나 올리고 그러던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가 이슈와 동떨어질 때는 국민들 등을 돌린다는 것들이죠. 지금 대한민국 최대 이슈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 한국인을 소각시켰던 이 지금 북한군 관련해가지고 이 과정에 있어서 문재인이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 또 이 지금 추미애 아들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치고 이거는 짜맞추기 수사라는 게 거의 확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27번이나 지금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쟁이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의 거짓말은요. 한 1만 건 이상, 10만 건, 100만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이가 백악관 증원 서명 구속 서명 사이 때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문재인의 그 거짓말 이것은 숨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다 불리는 얘기하는데 문재인의 거짓말은 숨쉬는 것까지도 다 거짓말일 것이다. 원래 이 좌파들의 거짓말은 혁명의 어떤 또 원리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좌파들이 거짓말 시키는 것 자체를요,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 정도는 저는 봐줍니다. 왜 그러냐면 좌파 혁명이론 자체가 혁명을 위해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여도 된다. 혁명을 위해서는 애비도 배신해도 되고 죽여도 된다라는 것들이 좌파의 기본적인 하나의 전술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거짓말들, 이들의 내로남불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저것들이 인간인가 라고 얘기해 본들 입만 아픕니다. 저들 자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쓴 사탄, 인간을 탈을 쓴 악마에 거의 준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친 개와 싸우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몽둥이를 들고 또 미친 개에 물리지 않게끔 또 몽둥이를 들고 해야 됩니다. 미친 개에 물린 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미친 개에 물린 자들이 지금 무작정 더욱더 이 미친 개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떠들고 또 저들이 계속해서 이중대, 삼중대 역할을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태극기를 들었던 우파 국민들 또 우리 공화당 있는 이 당원들 자체는 그래도 아직까지 미친 개에 물리지 않습니다. 미친 개에 물리지 않고 미친 개를 몽둥이로 잡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미친 개를 끄집어 내가지고 미친 개들을 다 같이 깜빵에 보내야 된다는 그런 일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 북한 오늘 해경이 우리 그 공무원 소각된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그분의 신상 명세를 다 알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탈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북한이 어떻게 그 사람의 신상 명세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들은 휴전선에 이제 그때 병무 체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80년대 이제 학번들 세대들은 우리가 일주일간 이제 군대에서 체험을 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일반 이제 군훈련소 가가지고 그게 따르는 이제 체험을 병영 체험을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전방에 갑니다. 전방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하는데요. 전방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하면요, 이 북한 쪽에서 항상 이런 말이 흘러옵니다. 뭐 대학교 이 전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특정인,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에서 학생회장들 아니면 학회장들 또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소름이 돋쳐요. 야, 그래서 이제 전방에서 보면 이 북한이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개개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고 있고,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내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거든요. 저는 내통하고 있다. 그 내통적 의미가 뭐냐면요, 이 80년대 초학생에 가면 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또 그 방에 한 특정 시간에 그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그때 북한에서 온 진행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진행 방송을 이제 누군가 제가 그런 내부적인 것들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그걸 이제 타이핑합니다. 타이핑하면요, 그날 이제 이 타이핑한 거를 주면 이제 중학생이 있는 이 학술 차장이라든지 사회 차장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애들이 와서 그걸 적어가지고 새벽에 대잡을 붙이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 올 때 그때 대잡을 붙이면서 대한민국 현 정세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전두환 정권에 있어서 서슬프는 시절이었습니다. 딱 걸리면 보안법으로 바로 간첩을 잡혀가는 이런 아주 이 살벌해 있던 시대에도 북한과 이런 내통을 했던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저는 그걸 당시 목격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뭐냐면요, 김대중 정권 거치고 또 노무현 정권 거치고 이제 이 문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이제 북한과의 그런 소위 예전에는 엄밀한 데서 하던 게 이것이 이런 오픈돼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권 보십시오. 이미 지난 8일날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12일날 문재인에게 또 답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아직 물밑거래 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북한 평양에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가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양에 있는 자가 청와대에 와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수도 있고 또 은밀한 장소에서 서로 만날 수도 있다라는 추측과 의측을 저는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권 돌아가는 거 보면요, 한국 국민이 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습니다. 이게 20일 오후 6시 36분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 문법은 그 다음날 이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공무원은 바로 소각당해 죽었습니다. 자, 3시간 동안 공무원이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 유람선이 침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외교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우리 119 특수대원들을 다 파견시켰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새벽 1시, 23일 1시 반 30분에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 얘기를 했습니다. 추측컨대 1. 종전선언 이벤트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를 실시했을 것이다. 근데 이 문제 실시했을 것이라는 분들한테 이해되는데요. 결국은 이 문재인이가 알았냐 몰랐냐는 겁니다. 종전선언 이벤트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문제와 문재인이가 그 내용 우리 공무원이 소각됐다라는 것들을 알았냐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실은 그날 밤 10시 30분에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문재인의 유엔 연설은 그로부터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안보장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문법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법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0시 30분에 TV 잘 시간도 아닙니다. 낸내할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법 씨가 10시 30분에 TV에 잤는지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밝혀야 될 대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의 시작은요. 이 두 가지일 겁니다. 문재인이 보고하지 않았다.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에 대해서 이 문제에 패싱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청와대는 문재인이 권력을 쥐고 있지 않는 게 아니고 친북 주사파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은 이 정권의 꼭두가시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럼 이 친북 정권, 친북 세력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추론 그런데 바로 김정은과 어떤 그 수하 세력들과 하나의 그 어떤 꿍짝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문재인을 그냥 패싱한 상태로 자기들끼리 서로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가 이 북의 만행을 보고된 지 10시간 만인 아침에 이제 문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뻥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때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다 정확한 사실들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군 감청이 시작됐고 또 우리 군도요 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도 어떻게 북한에 넘어가 있는지 넘어가는 과정들을 샅샅이 다 제가 이 출연해본 다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법은 멀쩡하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동떨어진 거짓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날 열린 신고식에서 평화를 반복했습니다. 문재인의 24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첫 보고에서 47시간 뒤에서 이제 어떤 이 국민들이 분노, 개탄, 튀어나오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도 문재인이 24일 날 헤드셋을 쓰고 경기도 김포에서 디지털 어떤 음악 센터에 가가지고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 자체를 하나하나 추론해보면 결국은 그날 문재인은 아마도 이 친북 세력들이 청와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문재인은 대리인이다.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모든 통치를 친북 세력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의 해석을 좀 더 해보면 그 플러스
김정은 집단 체제와 함께 이들은 그 관련해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어문투성이, 우리가 문재인의 어문투성이 성동격설이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소리를 내가지고 이 서쪽을 친다라는 것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모든 전문가들은 문재인이 10시간 미스터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10시간 미스터리에 맞춰 짓던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력을 파고들게 있지만요. JBC 뉴스에서 이런 또 색다릅니다. 문재인은 이 내용들을 패싱당했다. 다시 말하자면 친북 세력들이 이 청와대라든지 기타 이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이 장악했던 이 주사파 세력들과 북한의 어떤 그 내통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시시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뭐 한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 문재인은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23일 새벽에. 녹화합니다. 그러면 그 유엔 연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 유엔 연설이 어떻게 지금 이 유엔 후속 조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사람은 관심을 갖고 잠이 안 잡니다.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 세계를 상대로 연설을 했는데 바로 TV 잘 찍겠습니까? 확인을 합니다. 잠이 안 올 겁니다. 문재인이가 하는 얘기는 문재인이 자기는 잠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늘 깨어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깨어있을 것이고 분명한데 아마 이 청와대가 이 관련 안보 관계자들이 그걸 문재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거는 뻥 중에 대단한 뻥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을 비교하는데요.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는 이것은 해상사고입니다. 해상사고. 이건 해상사고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법조에서도 그렇게 흘러났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원활하게 구호를 하지 못했던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사고 자체는 해상사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이 현재 이 총살 당하고 소각되는 것들은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인들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실종되더라도 우리가 강아지 찾는다고 해가지고 동네방네 벽보에 붙이고 또 이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다. 또 이런 전혀 우리 상식밖에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자체 집에 나가선 강아지도 찾는 마당이에요. 이런 우리 국민이 소각됐다는 첩보를 접하고 안보실장,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장관이 관계장관회를 열면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는 패싱입니다. 지금 문재인이는 이 바지 사장이다, 바지 대통령이다 라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0분부터 미리 녹화된 문재인의 유엔 연설이 공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앞서 얘기했던 기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연설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첩보,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너무 충격적이고, 이건 문재인이를 완전히 끌어내고 이거는 해야 될 이런 것들이고, 또 문재인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장악되어 있는 친북 세력들, 이 친북 세력들 자체는요, 북한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의 A급 정보들 다 파악했을 것입니다. 다 파악하고 아마 A급 정보를 저들 나름대로 또 소각시켰을 것이고, 또 A급 정보를 저들의 어떤 이익에 맞게끔 충분히 악용하고 활용했을 것이다. 뭐 외교부 문서라든지 또 국정원 각종 보안 자료들을 차고 칩니다.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졌다는 것은 친북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냥 어떤 정부에 있는 청와대를 장악한 게 아니고 장악적 의미는 바로 그들이 1급
보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마음대로 그것을 찢어버리고 다시 왜곡시키고 조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저는 그런 기능적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북한의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가 맞는지, 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굉장한 분노할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유감스럽다라는 그냥 문재인의 한마디들. 자, 그래서 25일날 북한 김정은이 미안하다 생각하는 통지문을 오자마자 문재인 추종 세력들과 여권은 간격과 감업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 송구한 마음을 밝히면서도 어떤 비극적 사건으로도 끝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진전 발전시키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전선언 결의안과 또 북한 규탄 결의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마스크를 보내겠다. 이 와중에 지금 금강산 강경을 제거하겠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김정은이에 대한 이런 사과 통지문을 오니까 바로 계몽군주라고 이 문바들과 또 유시민 그런 세력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 대한민국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을 더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김정은의 식당 하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의 어떤 이 소위 김정은은 북한의 어떤 수령 절대주의 포갑 정치와 대남 적화 혁명 전략을 결코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재인의 특징들, 소위 이 북한 눈치 보기, 또 북한 자극하지 않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기 건들지 않기, 비위 맞추기, 그리고 받들어 모시기, 이런 것 자체. 그러니까 이 문재인뿐만 아니라 소위 문재인 정권을 추종하는 이 집권 여권 관계자들마저도 김정은의 칭송과 찬양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돌변했느냐? 1980년도에 이들은 이제 전대협을 조직했습니다. 전대협은 소위 주사파 세력들이 만든 대한민국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총학생 회장들이 이제 의장단으로 회장단으로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그래서 87년도에 이들이 이제 결성을 하고, 그래서 이들 자체의 어떤 이 역사가는 바로 이 북한, 이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체제를 우위에 두고, 그리고 한국은 아직까지 완전히 통일되지 않는 나라다.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된다. 그래서 이들 그 전대협 진군가 보면요, 바로 이 제국의 발톱이 이 산하 강사를 이 강토 이 산하를 핥히고 성적이만 남기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끔찍한 북한에 있는 선동가보다 더한 끔찍한 그리고 전대협 진군가의 강철 같은 우리에 대고 총칼로 짓밟은 뭐 저도 80년대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 전대협 진군가 등 이게 이제 소위 1980년대와 90년대 초의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력들, 이 주사파 세력들이 바로 오늘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위 좌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의 좌파도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트로츠키,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람시, 또 알테세르 이런 하나의 그 혁명 이론을 만들었던 철학자들, 또 사상가들의 이론을 충실히 따르는데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전대 주사파 세력들은 흥미롭게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80년대부터 모든 투쟁을 주체사상에 맞추면서 교수주의적인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오직 김일성 교수주의를 추종하고 있고, 지금 또 그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김정은을 추종하면서요, 이 대한민국을 핥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신취했던 자들, 이 주체 사상의 핵심은
남조선 혁명 전략, 그 혁명 전략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소위 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불타 죽든 뭐 국민이 하든 간에 그들은 관심 바뀝니다.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도 된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집단입니까? 인민공화국 안에 있는 소위 지도자가 먼저이고 그 밑에 나라가 존재하는 이 군국주의 체제 형태입니다. 나라보다는 지도자가 먼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출발하고도 이를 버리고 주체사상을 하나의 성경으로 받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자신들이 정통성 있는 민족 주체이고 대한민국은 이 미제 강점하에 있는 땅,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해방되어야 할 우리 민족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문제들. 그래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또 문재인이도 우리 민족이라는 말. 아마도 이 좌파들, 이 친북 세력들은 민족이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자, 북한은요, 소위 교주로서 또 이 북한은 이 김일성을 추종하는 김일성은 민족임을 선포했습니다. 언제냐면 1994년도에 당문제를 가지면서 김일성 사회주의 조선을 창건한 교주 또 북한 동포를 교주로 모시는 바 김일성 민족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이제 이 북한은 김일성 수령이 시조인으로 김일성 민족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북한에서 김일성이 출생한 1912년도를 주체연년이라고 합니다. 주체연호 원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민족이라는 것은 정치 체제와 역사를 공유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사실 뜻하는데요.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또 정치 체제를 달리하면서 민족운동하는 것은 역사와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 선전입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정세를 감안한다 하면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는 앞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 좌파들은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의 결집적 효과를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북한과 우리는 동족입니다. 동족. 그래서 북한에서의 민족이 뜻하는 것은 우리는 동족이라는 개념, 우파들은 동족이라는 말로 이 인류학적 용어로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연, 어떤 종족적 뿌리가 같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지만요. 이 동족적 의미도 또 우리가 언어, 혈연, 또 종족의 뿌리를 함께했던 이 동족이다. 그래서 한민족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정치 체제와 이념적 정서를 함께 될 이제 동족적 역사를 한민족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정권에 있어서 자꾸 민족적 창원 운동을 펼치고 또 이게 대해서 우리가 금방 남북의 어떤 민족 해방 운동을 펼치다는 건데요. 이것은 더 이상 민족이라는 말을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와 명분은 결국 김일성의 어떤 민족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 김일성 민족에 합류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이다. 그래서 이 김일성의 어떤 이 강성대국과 또 성군 정책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가 우리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돼가지고 외세에 대항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시부리는 게 그것이 바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에 넣어가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체는 사상적으로 너무나 다 이게 하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 만나면 멀쩡합니다. 저도 이제 뭐 전대협에 있는 제 후배들도 있었고 또 동료들도 있었고 옛날에 제가 이제 또 뭐 이래 언론사에 있을 때도 전대협 동호회에 나갔던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화운동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저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고 저하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는 사상입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그들은 이 집단적 행동을 통해 가지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회사 체제도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지금 언론계도 언론도 이제 민노총 산하에 언론 노조가 있는데 그 언론 노조들도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당시 운동권 세력 시야에서 장악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저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는 얼치기들이죠. 얼치기들의 어떤 운동권자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얼치기 세력들이 무엇을 이뤘습니까?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 전대협 주사파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한민국 활동 성과에 대해서 훌륭하게 보시면요. 저들 자체는 이미 자본주의 물들어 있는 반동입니다. 반동. 전 다른 건데요. 이 남북한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제로 넘어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연방제가 된다. 그리고 북한이 장악했다라는 제일 일바따로 죽일 사람은요. 제가 가끔씩 이런 말 하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의 이야기하시면 한편으로는요. 제일 일바따로 죽일 애들은 주사파들입니다. 제일 일바따로 죽일 애들은 이바따가요. 전대입니다. 삼바따가 전교조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알다시피요. 이들 자체를 북한 정권은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 어떤 그 80년대부터 집단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집단 불법 집회를 시위를 했던 자들의 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북한 정권이 만약에 어떤 이 대한민국에서 남북 합작이 되고 김정은의 통치 체제가 시작됐을 때는 제일 먼저 방귀를 걸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들부터 죽일 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파 국민들을 거기에 동화시킬 가능성이 또 있고, 뭐 제가 좀 너무 많이 앞서 나가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예측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뭐 방송을 하다 보면 뭐 시간이 벌써 40분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또 늦은 밤 제가 12시에 여러분들 다 잠을 주무시게 하려고 합니다. 늦게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잠자리를 불편해 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관련해가지고 제가 주사파 이 또라이들은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 다닐 때 주사파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사파 활동을 하지 않고 지금 말하자면 이제 PD 쪽, 소위 민주운동 쪽에 제가 좀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주사파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병신들 저것도 뭐 그 미제국주의 몰자게 해놓고 야 병신 저거 나이키 신발 신고 나이키 어디 거 저거 11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 올렸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 학교 다닐 때 주사파 애들이 저를 좀 많이 경계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 주사파와 이 NL 계열 애들과 이 PD 계열 애들이 상당히 대립과 갈등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의당은 사실 지금 현재 심상정은 PD 계열 출신입니다. PD 계열 출신인데 이 PD 계열 출신 자체들 지금 현재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 문범 정권의 차량 시위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북한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소각된 것에 대해서 대북 결의안 채택해야 된다. 북한을 규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 우파들과 시각이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물론 이 노동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진보적인 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극진 좌파로 가고 있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안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요. 이 PD 쪽에서 이제 학생운동을 했던 애들은요. 소련의 붕괴에 대한 공산주의 허구성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깨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진보가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지난 91년도 소련의 이 망하는 바 소련이 어떤 해체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이 공산주의라는 것들을 이루는 뜬구름이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현재 NL 애들은 그들보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쪽 어떤 이론보다는요. 주체사상 이론을 갖고 있고 그 주체사상 혁명주의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낡은 80년대 레코드를 틀고 있고 그 레코드에 지금 국민들이 그 음악 소리에 다 집단 지금 이 감염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JBC 뉴스가 2012년도 10월 18일 그러니까 지금 딱 8년 전에 방송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런 종북 좌파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체질 변화시킬 것이다. 그걸 우려한 상태에 출발을 했습니다. 우려한 상태에 출발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걸 제가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 애착이 적중이 됐다라는 생각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방송 제가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이 또 500여 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재인은 이 시간대 자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JBC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늘 뵙겠습니다. 오늘 5시에는 여러분들 인터뷰, JBC 뉴스 인터뷰 이제 네 번째 손님,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무시무시한 분. 그분은 우리 공화당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무시무시한 분이 오늘 JBC 뉴스에 오후 5시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